내 엄마라고 하지 마. 당신은 친엄마가 아니었어. 이 사진을 보고도 거짓말 할래요. 하늘이 맺어준 사이인 게 분명해. 이제 내가 지은 씨를 위해서, 그리고 지은 씨가 나를 위해서 할 일 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은은 그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명숙의 기괴한 미소에 그저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지 넘어 명숙의 눈빛은 이미 지은을 딸이 아닌 싱싱한 장기 기증자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불이 꺼진 늦은 밤, 어느 날 카페로 찾아온 명숙은 지은이를 지그시 바라보고 지은의 손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애처로웠지만 눈빛은 지은의 반응을 살피며 다음 대사를 고르는 사냥꾼처럼 번뜩였습니다. 명숙은 지은의 손목을 잡고 갑자기 사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지은을 쳐다보죠. 지은 씨, 이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왼쪽 손목 안쪽에 붉은 앵두 같은 이 점 말이야. 지은은 의아해하며 대답합니다. 네, 아주머니. 보육원 선생님들도 제 점이 특이해서 절 금방 찾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 명숙의 눈에서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내가 그 점을 어떻게 잊어? 36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내 딸을 포대기에 싸서 내려놓을 때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았는데 그 하얀 살결에 이 붉은 점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서 차마 발길이 안 떨어졌었는데 혹시 말야 이상하게 지은 씨한테 이뤄내기 물어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은 씨 보육원 출신이니? 네, 저 보육원 출신이에요. 36년 전에 보육원 앞에 이손 편지와 함께 놓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숙은 사냥꾼 연기를 하면서 말을 이어간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야. 명숙은 두 눈가에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눈물이 가득 차오르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악어의 눈물을 짜내고 있던 것이었다. 설마 지은이 어쩐지 이름도 똑같다고 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 순간 명숙은 울음틀 터뜨렸다. 지은이는 명숙의 눈물에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고개 숙인 채 울다가 머리를 들고 눈물 범벅인 된 얼굴로 지은이를 쳐다보면서 지은아 이렇게 너를 만나다니 이렇게 너를 알아보게 되다니 내가 너의 못난 친엄마란다. 순간 지은이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이 현기증이 났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이 36년 동안 가토록 그리워했던 내 엄마라고. 지은이는 이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웠다. 명숙은 다시 한번 지은이를 바라보며 울면서 말을 이었다. 지은아, 내 이름 지은이라고 지어준 것도 나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살라고. 내가 지은 이름이야. 그날 손편지에 쪽지를 남겨놓고 갔었는데 명숙은 지은이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너를 이렇게 만나니? 지은아, 나 너 버린 내 애미다.
죽어 마땅한 내 애미야. 지은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립니다. 쪽지 같은 물건보다 내 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여자의 떨림이 지은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진실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평생 나를 버린 사람은 누구일까 고민했던 지은에게 지금 이 순간 당황스러운 이 사실을 갑작스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기억해주는 엄마의 존재는 그 자체로 거부할 수 없는 천륜이 되어버립니다. 명숙은 울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아빠만 살아있었어도 지은아, 내가 너를 버리고 싶어 버렸겠니?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태어나던 날 병원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 사람 보내고 나니 내 손등엔 핏덩이 같은 너 하나뿐인데 세상 천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구나. 명숙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을 잇습니다. 단칸방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고 너한테 먹일 우유 한 통을 못 사서 맹물을 먹였어. 그 추운 겨울날 너를 품에 안고 밤새 울다가 생각했다. 나랑 같이 굶어 죽느니 이름 있는 보육원 앞에 두면 너라도 뜨거운 밥 먹고 살지 않겠니? 그게 애미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줄 알았다.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지. 내가 죽이려니야. 그 긴 세월을 매일매일을 너만 생각하며 가슴 사무치게 그리웠단다. 너가 잘 크고 있는지, 지금은 뭐라고 사는지, 결혼은 했을까, 부모 없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월이 지나 나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남편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사업도 잘 되어서 내 몸 하나는 편히 살았지만 마음은 항상 지은이 너를 생각하고 있었단다. 너를 찾아볼 생각도 했지만 네 앞에 나타날 용기가 안 났어. 이제 와서 너를 고아원에 버리고 엄마라고 나타나면 네가 엄마로 쉽게 인정하고 받아줄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단다. 명숙은 지은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을 맞춥니다. 그런데 지은아, 신께서 정말 계신가 보다. 죽기 전에 너를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매일 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야무지게 잘 자라주었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모든 벌을 다 용서받은 기분이야. 지은아, 이 못난 애미를 한 번만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평생 자신을 버린 엄마를 냉혈하니라 상상하며 한편으로는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했던 지은은 엄마의 눈물 섞인 변명 앞에 그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엄마도 나만큼 아팠구나. 엄마도 어쩔 수 없었구나 하는 연민이 지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지은은 명숙을 품에 안고 함께 오열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살아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 엄마 안 미워할게요. 이제 그만 울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도 그 어린 나이에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저를 고아원에 맡긴 거잖아요. 엄마 저도 이해해요. 그런 거 이해 못할 나이도 아니고요. 지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명숙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엔 미세한 비웃음이 걸립니다. 그래, 됐다. 이제 이 애는 내 거야. 내 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 명숙은 지은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속으로는 지은의 건강한 심장 박동 소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눈물의 상봉을 한 뒤 며칠간 명숙은 지은의 카페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자애로운 엄마 노릇을 합니다. 하지만 명숙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황달기가 돌고 창백해졌습니다. 물론 이는 지은을 몰아세우기 위해 명숙이 일부러 약을 조절하며 만들어낸 계산된 병색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손님들 앞에서 명숙이 요란하게 쓰러집니다. 지은은 사색이 되어 명숙을 업고 자신이 일했던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명숙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간신히 눈을 뜨며 지은의 손을 떨리게 잡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게 생겼구나. 신도 무심하시지. 우리 딸 이제 겨우 엄마 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미리 짜고 불러놓은 곁에 있던 명숙의 지인 미리 매수한 가짜 설계사가 옆에서 거듭니다. 지은 씨, 어쩌면 좋아. 명숙 언니 오래되었어. 몸 상한 지 오래전부터 딸을 버린 죄책감에 딸 생각날 때면 울적해진다고 매일 양주를 그렇게 마시더니 결국은 간이 이미 다 녹아내려서 당장 이식 안 하면 한 달도 못 버틴대. 그런데 내가 언니한테 애기 들어보고 내가 직업이 보험 설계사다 보니 언니 검사 결과지 이야기하다 그 검사 결과 보니까 지은 씨랑 언니랑 혈액형도 같고 조직도 딱 맞는다며? 이건 하늘이 언니 살리라고 지은 씨 보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명숙의 설계사는 명숙과 입을 맞추고 지은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유창하게 연기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명숙은 괴로운 듯 기침을 토해내며 지은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엄마의 간절함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갈구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아, 내가 염치 없다. 너를 버린 죄인이 어떻게 내 몸에 칼을 대달라고 하겠니? 그냥 나 죽게 내버려둬라. 그런데 나 너무 무섭다. 너랑 같이 이제부터라도 지난 세월 못해준 사랑을 해주면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너를 이제야 만났는데. 명숙은 다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모습을 본 지은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몸에 칼을 대는 공포보다 36년 만에 만난 엄마를 다시 잃는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사기꾼 사장에게 당하고 사회에서 짓밟히면서도 언젠가 만나겠지. 엄마라는 존재를 나를 낳아준 사람, 그 엄마가 36년 만에 만나서 이제 곧 이별을 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지은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배워서 알아요. 간은 이식해도 다시 자란대요. 저 젊고 건강하잖아요. 제가 엄마 살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지은이는 명숙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명숙은 지은이를 품에 안으며 어깨 너머로 눈물 자국과 어울리지 않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눈물로 젖은 명숙의 환자복 아래 명숙의 심장은 살았다는 안도감으로 차갑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하구나.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지은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포식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지은은 엄마 명숙을 살리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가서 담당 의사와 조율하여 간이식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에 대하여 언론하고 병원에서 명숙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수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하기 일주일 전 지은이의 남자친구 진우는 회사 앞에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과 비즈니스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중년의 여성 한 분과 남성이 카페로 들어와 앉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건 나지 이거. 자세히 보니 지은의 친엄마 명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카페에 자주 오면서 자기랑 데이트해야 하는데 명숙 씨와 자주 있는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지은이가 늦게라도 친엄마를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어느 날 명숙 씨를 정말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게 되면서 그 생각은 직감적으로 궁금증과 호기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회사 거래처 사람과 커피를 마시면서도 힐끗힐끗 명숙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왜 오셨는지 궁금해서였을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명숙 씨한테 현금 다발을 받고 있고 찍어온 사진을 테이블에 펼치면서 명숙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현금 다발을 저 남자에게 주고 계신 거지? 진우는 장모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어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거래처 사람을 보내고 계산하고 나가면서 명숙이가 보지 않게 뒤에서 지나가면서 물 마시는 신용을 하면서 명숙의 테이블 위에 있는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너무나 깜짝 놀라게 할 사진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얼핏 보았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지은이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진우와 함께 있는 사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이의 목소리도 나지막히 들려왔습니다. 앞에 있는 남자한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지은이 찾아내고 뒷조사하느냐고. 나머지는 간이식 수술 끝나고 한 달 후에 모두 현금으로 다시 여기에서 만나서 나머지 줄게요. 그때까지 지은이가 뭐라고 다니는지 잘 부탁해요. 진우는 이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저 여자가 우리 지은이 간을 노리고 처음부터 접근했던 것이었구나. 진우는 두 다리가 떨렸습니다. 카페를 나오기 전 핸드폰 줌으로 당겨서 가까이 잘 보이게 하여 두 사람의 모습을 찍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사진들도 모두 찍었습니다. 그런 후 진우는 곧장 지은이가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지은이에게 전화를 했으나 지은이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걱정된 진우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순간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진우는 조바심이 나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차를 돌려 근처 주차장에 맡겨놓고 지하철을 타고 지은이가 있는 카페로 달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건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진우의 심장은 가는 내내 계속 요동치고 떨렸습니다. 드디어 카페에 도착한 진우는 지은이를 찾았습니다. 카페 어디를 찾아도 지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어딜 간 거야? 잠시 후 카페 문을 열고 지은이가 꽃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창백한 모습을 본 지은이는 오빠 웬일이야? 이 시간에 하면서 지은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침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백합이 싱싱하길래 엄마한테 주려고 샀어. 근데 오빠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디 아파?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지은이 걱정스러운 듯 꽃다발을 한쪽에 내려놓고 진우의 이마를 짚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손을 거칠게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지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이제부터 내가 아는 애기 놀라지 말고 들어. 그리고 지은아, 그 꽃 버려버려. 그 여자한테 갈 생각도 하지 마. 지은은 당황하며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섭게. 그 여자라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곧 수술이잖아. 이제 겨우 가족 찾아서 행복해지려는데. 진우는 지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가족? 아니, 그 여자는 널 딸로 안 봐. 넌 그냥 그 여자한테 싱싱한 간 덩어리일 뿐이라고. 진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까 카페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을 지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명숙이 흥신소 직원에게 돈뭉치를 건네는 모습, 그리고 지은의 일거수일투족이 찍힌 수많은 뒤조사 사진들.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들었다고. 내 뒤를 캐고 내가 간호조무사로 일했었고 몸이 매우 건강하다는 걸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지가? 우연? 다 거짓말이야. 수술 끝나고 돈장금 치르겠다는 말까지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지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카페를 청소하는 모습, 진우와 데이트하며 웃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6년 만에 만난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사냥하기 위해 덫을 놓은 포식자였다는 믿겨지지 않는 이 사실이 남자친구인 진우의 말을 통해 지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의 지은은 가슴이 무너지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떡볶이도 같이 먹고 내 이름도 엄마가 지었다고 했는데. 지은은 현실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는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놀라서 떨어뜨린 바닥에 떨어진 백합 꽃다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를 향한 자신의 순수한 사랑이 짓밟힌 채 으깨져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슬픈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지은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머리를 스쳐가는 명숙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럼 그때 그 일들도 그렇게 만나것도 설마 모두가 미리 계획했던 것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지은은 심장을 후벼 파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에 확신이 든 순간 지은은 흐르던 눈물을 멈추고 이를 악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나 방금 깨달았어. 그 여자가 왜 하필 무료 검진 쿠폰을 나한테 줬는지, 내 간이 쓸만한지 미리 확인하려고 날 병원으로 끌고 간 거야. 지은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산전수전 겪으며 버텨온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엔 나를 버려 죽이려 하더니 이제는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지 목숨을 구하려 해? 절대로 그렇게 안 돼. 내가 그렇게 되게 냅두지 않아. 지은은 아픈 가슴을 스스로 달래며 다짐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일주일 후 수술 당일 아침 병원 수술실 앞.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두 사람을 옮기려 할 때 지은이 갑자기 명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수술만 끝나면 엄마는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몸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 테니까요. 명숙은 드디어 살았다는 안도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딸 지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미소는 곧 사라질 운명임을 모르는 포식자의 마지막 만찬과도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턱을 넘기 직전 지은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수술 못하겠어요. 의료진과 명숙이 당황하며 지은을 쳐다보는 순간 지은의 뒤에서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명숙이 흥신소 직원과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명숙을 내려다보며 진우가 든 사진을 낚아채며 명숙의 얼굴 위로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니? 명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뭐냐고 이게 뭔지 알려줘. 당신이 나를 찾아내려고 흥신소에 의뢰하고 나서 나와 함께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았던 기록지하고 흥신소 남자 사진이야. 결국 이거였어. 그날 나를 병원까지 데리고 간 이유가 내 간이 당신 간이랑 잘 맞는지 검사하려고 그래서 나를 병원 데리고 간 거였어. 엄마. 아니, 당신은 나를 2번 죽이러 온 사냥꾼이야. 내 삶을 죽이러 온 엄마의 탈을 쓴 괴물이라고. 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야. 오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입 닥쳐.
지은의 날카로운 큰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35년 전 눈보라 속에서 나를 버렸을 때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었어. 그리고 36년 만에 나타나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지 목숨 구하려던 당신은 사람 아닌 괴물일 뿐이야. 당신이 사다 준 망고, 떡볶이, 그거 다 내 뒤 조사해서 미리 좋아하는 음식 알아내고 나한테 호감 받으려고 연기한 거잖아. 소름 끼쳐? 당신이 내민 그 손길이, 그 눈물이 얼마나 더럽고 징그러운지 그 장단에 맞춰준 나도 한심하고. 지은은 수술복을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당당한 평상복이 있었습니다. 수술? 당신 혼자 받아. 아니, 기증자 명단에서 당신 이름은 이미 지워졌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평생 술에 절어 살았으니 이제 당신이 망가뜨린 그 몸뚱이로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당신이 받을 벌이야. 명숙은 수술대 위에서 내려오려 발버둥 치며 지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은아,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나 죽기 싫어. 하지만 지은은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내 엄마는 35년 전 그 보육원암 눈보라 속에서 이미 죽었어. 당신은 그저 내 인생에 끼어든 가장 악질적인 사기꾼일 뿐이야. 지은은 진우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명숙의 처절한 비명과 절규가 들려왔지만 지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병원 밖은 35년 전의 눈보라와는 다른 따뜻한 봄볕이 지은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지은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6년 동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던 차가운 눈보라가 비로소 멈추고 따스한 햇살이 눈가에 머물렀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려진 조각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를 지켜냈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완성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의 절규는 멀어져 갔고 지은의 곁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평생의 동반자 내편진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카페 창가에 놓인 시든 백합을 치우고 싱싱한 제철 꽃들로 화병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공간에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온기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륜이라는 이름 앞에 무조건적인 용서와 희생을 강요받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삶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갉아먹는 잘못된 인연을 단호히 끊어내는 용기가 나를 살리는 가장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살아온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 나를 지키는 선을 긋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는 길임을 지은이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겨울의 끝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볕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이야기 노년의 보석상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